이것은 PPT 제작학과인가 의생명융합공학부인가? 네,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입니다. 네, 의생명융합공학부 입시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부산대 신설과인 의생명융합공학부 1학년 과대를 맡고 있는 20학번 박예진입니다. 네, 같은 20학번 성강입니다. 의생명융합공학부는 2020년 부산대 정보의생명공학대학에 신설된 학과입니다. 우리 학부는 수학, 코딩뿐만 아니라 해부학과 같은 의료 계열 과목도 듣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학 플러스 소프트웨어 플러스 생명공학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는 3학년이 되면 두 가지 전공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의생명공학 전공, 두 번째가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입니다. 전공에는 어떤 분야들이 속해 있죠? 네, 먼저 의생명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첨단 의료기기, 맞춤형 인공장기 등과 같은 의료공학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입니다. 이를 위하여 뇌신경공학, 의료영상진단, 바이오 로보틱스 등과 같은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백질과 유전체를 모델링하기 위한 생물정보학, 두 번째는 인공지능, 그리고 세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의료 보건 분야의 빅데이터를 통계 분석하는 의생명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부는 부산대 양산 캠퍼스에 위치해 있고 1학년은 총 54명, 성비는 1대1입니다. 내년에는 1학년을 90명 정도, 그러니까 2배나 가까이 뽑으니까 저희 학과가 얼마나 유망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학부에는 유능한 교수님들이 많으십니다. 또 무엇보다 교수님들이 젊으셔서 과 이야기를 잘 나눠주셔서 그 점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전형은 크게 수시인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정시, 그리고 전컴과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을 하였는데 성광 씨는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내신은 2점대였고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수능 최저는 수학, 화형, 포합 2합 5였습니다.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으로 최저를 맞춰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5점대 정도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생명공학과를 지망하고 있었는데 고3 때 정보 수업으로 파이썬 수업을 학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파이썬 수업에 매료가 되어서 파이썬과 생명공학과 이렇게 두 개 합쳐놓은 과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입시 사이트를 뒤졌는데요. 그리하여서 의생명융합공학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기부는 생명공학과에 맞춰져 있었지만 의생명융합공학부에 합격을 하기 위해 좀 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정보라는 과목은 다른 친구들이 비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교과목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저는 이 교과목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잘 써서 초점을 맞추어서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들으시면 너무 생기부에 목숨을 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학종에서 내신을 아예 안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부산대는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다만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수능과 내신의 비중을 2대8로 두었고 3학년 2학기 때는 수능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성광 학생은 어땠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만 열심히 준비하면 됐었는데요. 21학년도부터는 자소서라는 문항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예진 학생이 잘 말해줬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과 같은 연구를 학회지에 투고를 한 경험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례를 찾아보면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한 실적을 가지고 들어온 케이스도 정말 많았습니다. 가끔 고등학교 후배나 아는 동생이 입시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저는 해줄 이야기가 없다라고 매번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전 수십 면접을 간 적도 없고 논술을 써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해줄 이야기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6개 다 학종을 썼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내내
입시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 저는 생기부 쓰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수능 공부에 지장이 안 가게, 내신 공부에 지장이 안 가게 1학년 때부터 자기소개서를 차근차근 써왔습니다. 신설학과다 보니까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지? 이거 뭐 면접 자료도 없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가 모르는 알고리즘 같은 거 물어보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제일 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정말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적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여쭤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전캠에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kon분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면접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시다 보니까 다들 노트북 하나씩 들고 와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면접장 내에서는 노트북이 반입 금지고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거운 노트북 괜히 왜 가져왔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경험이 있네요. 저는 자기소개서 작성 팁에 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첨삭은 딱 한 분에게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게 된다면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담기게 되고 말 같은 어투도 많은 사람들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짬뽕 같은 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첨삭은 딱 한 분에게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 첨삭을 한번 받고 그리고 또 친한 학원 원장님께 어색한 구절이나 뭐 그런 거 색출하는 작업용으로 한 번 더 첨삭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 자기소개서 참고는 딱 고2 때까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 때 급하게 수시철 때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거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그렇게 될 때는 그 사람들의 것을 베끼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것이 아닌 그 사람들의 것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리미리 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와 같은 맥락인데요. 미리미리 써두면 다른 사람 것을 베낄 일이 없고 또 수능 공부에 지장이 가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써두는 게 좋겠죠?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는 매해 자기소개서 쓰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1 때부터 차근차근 자기소개서를 점점점 퍼센테이지를 올려가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목표를 두어서 고3 때 수능 공부에 지장이 안 가게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이나 포트폴리오 두 개 다 해당하는 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냥 자기가 가진 한 연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의심을 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더 긴장을 하고 더 뭐 부가적인 것을 붙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글이 더 이상해지고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소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팩트로만 이루어지는 포트폴리오를 적는 게 저희 팁입니다. 동아리 홍보는 아니고요. 네, 제가 브리더러 있는 동아리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퐁퐁랩스라는 곳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주로 하는 해커톤 대회 참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식 공유를 위하여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다양한 과 동아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댄스, 밴드, 운동 동아리, 학술 동아리, 영어 동아리 등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내년에 후배들이 들어오면 후배들과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 동아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황씨, 과제가 없는 과목 있나요? 없죠. 네, 절대 없습니다. 다만 빈도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과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레포트, 그리고 코딩과 같은 과목에서는 파이썬 과제, 일반 과학 같은 과목에서는 문제풀이 과제, 그리고 또 팀플 발표 과제. 2학기 때는 교수님들이 조금 더 저희에게 바라는 게 많으셨는데요. 유튜브 영상 제작 과제도 있었습니다. 저희 과 과제를 다른 과 친구들의 과제와 비교를 하면 좀 더 활동적이고 팀플 과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PPT 제작학과라고 불리는지 아시겠죠? 팀플이 많으니까 팀플에 꽂힌 PPT. 이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PPT 장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원어 강의가 많아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좀 저는 이번 1년이 힘들었지만 배운 것도 많고 PPT도 잘 만들게 되고 영어 들리는 귀도 트이게 돼서 배운 점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원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학기 때까지는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2학기 때부터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는 새로운 분야를 배우기 때문에 특기자분들도 많이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발표 수업이 많은데요. 그런 발표 수업을 함에도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고 PPT 장인이라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
이유가 저희가 발표를 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피드백을 한 부분을 저에게 많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학기에 의생명 융합특강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 과목은 어떤 과목이죠? 네, 이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을 하여서 특강을 들을 수 있었던 수업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오셔서 저희 학부의 미래는 밝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교수님들이 저희 학과가 신설학과라 그런지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계십니다. 나를 많이 위하고 있구나, 학부생들을 많이 위하고 있구나,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 교수님들이 진짜 여러 번의 회의를 하셔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들어내셨을 때 저는 그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생명 관련 기업, 공기업, 사기업에도 취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연구나 공부를 위해서 대학원 진학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저희 학과의 전망이 매우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저희에 대한 애정이 뛰어나다 보니 많은 인턴 자리를 위해 직접 발로 뛰고 계시니 교수님들과 앞에 선배님들이 가는 길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부의 전공이 최첨단인 만큼 다방면의 전문가를 모셔서 특강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라 들었습니다. 이것이 2학기 때 한 의생명 융합 특강이라는 과목의 한 예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융합 해커톤 대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대회 등과 같이 여러 다른 학과 친구들과 함께 대회를 진행을 할 수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올해는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한번 참가해볼 계획입니다. 저처럼 생물에도 관심이 있고 프로그래밍에도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이 학과를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명 융합형 인재라고 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 한 과목에 깊게 빠지지 않고 이 과목 조금 이렇게 조금씩 관심을 가졌는데요. 저는 영상 편집하는 것도 좋아했고 생물 과목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고 발표를 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이러한 저의 뭐라 해야 되죠? 특징이 이 학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강 씨는요? 네, 저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생물도 좋아하고 프로그래밍도 좋아하는데 이 두 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학과가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의생명융합공학부라는 새로운 신설학과가 있어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게놈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데이터 정리를 해보고 싶다. 분석을 해보고 싶다. 생명에 관심이 있는데 프로그래밍 관점도 늘려서 조금 더 자신의 커런티를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추천을 드리는 학과입니다. 네, 힘든 시기이고 불안한 시기인 만큼 여러분은 더 조심히 힘내서 자신의 가치를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 꿈, 진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험생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 대학교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가 만연하는 사회에서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변화에 따라 여러분들이 바뀌고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빠른 적응력은 여러분들을 나중에 인류로 만들어주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힘든 시기에 공부하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꿈, 학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지망하는 학과가 의생명융합공학부라면 내년에, 후내년에 부산대 양산 캠퍼스에서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컴퓨터가 만나는 의생명융합공학부에서 만나요.